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 근처에 있는 무기 저장소를 공습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19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 상공을 비행하는 헤즈볼라 소유 추정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에 이르는 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방위 목적으로 해당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압박과 핵협상 파기 시사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지 하루 만에 안보내각 회의를 열어 이란 핵협상 폐기 및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보내각 회의 전에 우파 성향의 유대인의 집 당대표 납달리 베네트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를 제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 근처에 있는 무기 저장소를 공습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현지 시간 22일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전날 밤 이스라엘 전투기 여러 대가 해당 무기 저장소를 공습한 뒤 이 일대에 화염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기 저장소는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 정부군을 지원해온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 상공을 비행하는 헤즈볼라 소유 추정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요격한 무인기가 이란에서 제작된 것이며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동맹 세력인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및 레바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중동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혁명수비대까지 가세하면서 이 일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에도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영공에서 시리아 북서부의 화학시설 및 군사시설을 폭격해 군인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 아랍연합국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른바 6.1 전쟁을 통해 시리아로부터 약 1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골란 고원 영토를 장악하고 이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에 이르는 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방위 목적으로 해당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압박과 핵협상 파기 시사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란 국영방송 IRIB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22일 오전 신형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IRIB는 이란 정부를 인용해 이 탄도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능이 있으며 크기가 작아 더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앞서 22일 이란 이라크 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서방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실험은 유엔결의 2231호 위반이라며 도발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란이 지금 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고 이란은 또한 북한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2015년 체결된 유엔 안보리 주요 6개국과 이란 사이의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아닌 JCPOA를 폐기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 개발이 예멘과 시리아 등 다른 중동 지역에 폭력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015년 핵 협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Rather than use its resources to improve Iranian lives, its oil profits go to fund Hezbollah and other terrorists that kill innocent Muslims and attack their peaceful Arab and Israeli neighbors. This wealth, which rightly belongs to Iran's people, also goes to shore up Bashar al-Assad's dictatorship, fuel Yemen's civil war, and undermine peace throughout the entire Middle East. We cannot let a murderous regime continue these destabilizing activities while building dangerous missiles, and we cannot abide by an agreement if it provides cover for the eventual construction of a nuclear program. The Iran deal was one of the worst and most one-sided transactions the United States has ever entered into. Frankly, that deal is an embarrassment to the United States. 이란이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km로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유럽 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진 코람 샤흐르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언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접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며 이 미사일은 자유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이란을 비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23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길을 가는데 외부의 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누구의 승인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열병식에 참석한 하산 루하니 대통령도 이란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없기에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개발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감행한 지 하루 만에 안보내각 회의를 열어 이란 핵협상 폐기 및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안보내각 회의 전 우파 성향 유대인의 집 당대표 납달리 베네트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를 제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오니즘과 종교 성향을 띠는 유대인의 집 당대표 납달리 베네트는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도 세계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이란 핵무기를 제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내각 회의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지 하루 만에 개최됐고 지난주 유엔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지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베네트 당대표는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은 핵개발과 번영 중에 하나를 선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된 이래로 그러한 선택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 국가들의 확신이 없을 경우 이스라엘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행동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독자적 제거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베네트 당대표는 2011년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신이 2013년부터 내각에 있었다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트 당대표는 또 2차 레바논 전쟁의 지휘관으로서의 경험과 특공대로 레바논과 시리아 내에서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레바논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 도시를 향해 로켓을 발사한다면 전쟁 선포라며 레바논 정부와 기반 시설에 전폭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내각 의원이자 교통 및 정보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날 이스라엘로부터 이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테스트에 대한 공개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주 유엔에서 이란에 관해 우리를 멸절로 위협하는 자들을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최근 이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군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이스라엘 남부에 설치되는 미군 방공기지는 주변 극단주의 단체 및 국가에 대한 인계 철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군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18일 보도했습니다. This symbolizes the strong bond tha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 would like to note that this life support area represents the first ever stationing of the United States Army unit on Israeli soil.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have long planned together, exercised together, trained together. And now with the opening of this site, these crucial interactions will occur every day. 즈비카 하이모비치 이스라엘 방공국장에 따르면 공중방위 분야에서 우리 군과 미군 간의 방공방위 사업체가 축적한 광범위한 경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미군 연구기지가 공군사관학교에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모비치 국장은 현장에 참석한 미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역사적이고 흥미진진한 기지 건설이라며 IDF 기지에서 처음으로 성조기가 휘날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양국 간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시아파 연합국가들의 로켓 위협에 대해 미군 기지가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미군 기지는 이스라엘 브엘셰바 남부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 부근에 위치할 예정이고 미군 병력 수십 명이 배치될 것이며 영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시설에는 각종 공중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할 시스템이 포함되며 미군 기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군사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달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합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갖고 최근 시리아 내 이란군과 헤즈볼라군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우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관련한 이스라엘 정부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중순 처음으로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과 리버만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간 협력에 대한 논의와 시리아 내에서 양국의 지속된 군사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내전을 빌미로 시리아에 주둔한 것과 시리아 정부를 통해 이란이 헤즈볼라에 신형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러시아를 통해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2015년 9월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으며 이스라엘과 러시아 관계자들은 서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시리아 휴전을 논의하고 양국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란을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의 종식에 이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최근 골란 고원과 시리아에서 이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60km의 완충지대를 설정해달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5km의 완충지대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